자, 삼각함수 하겠습니다. 너네 삼각비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죠?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차례 볼게요. 84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면 차례 나오네요. 자, 삼각함수 하기 전에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새로운 각도 단위를 배워야 돼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지수로그 함수 했던 것처럼 먼저 뭐 정의, 성질 뭐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삼각함수 활용해서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삼각방부등식 하고 나면 이제 미분이에요. 근데 이제 삼각함수는 사실 좀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개념 부분을 좀 주의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84페이지 갈게요. 일반각. 자, 일반각이 뭐냐면 너네 각도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아? 0도부터 360도까지 알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360도 넘어가는 것도 뭐 있을 수는 있지 않아요? 400도. 400도는 있을 수 있잖아. 1000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뭐 뺑뺑 돌겠죠. 720도 하면 두 바퀴. 그렇잖아요. 360도 한 바퀴. 그런 거를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각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준점을 정해야 돼요. 기준점. 기준점을 우리가 기준선 먼저 정하는데요. 기준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 시초선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띡 잡아요. 점도 그냥 대충 아무데나 띡 잡아요. 시초선. 그래서 점을 중심으로 각도를 재는 선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선을 돌려요. 마치 이제 너네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레이더 같은 거 보면 선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띵, 띵, 띵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지? 그 선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직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은 그 선이 돌아간 만큼의 각도가 생길 거 아니니, 그치? 요걸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돌아간 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합니다. 이 동경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경, 서경 이런 거 들어봤나? 우리나라의 경도, 위도가 있죠, 그쵸? 우리나라 경도가 어느 정도 돼? 동경인지 서경인지 알아요? 동경이죠. 왜 동경이죠? 동양이잖아요. 동양이면 동양. 이것도 새로운 해석이네. 그럼 동경, 경도, 영도 지점이 어딘지 알아요? 유럽? 아까 거기 아니에요? 그 관측. 야, 지구과학에서 안 배웠어? 지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자고, 이렇게. 여기에 북극점이 있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영도 지점이 있어요. 영도 지점이 어디냐면 영국의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데를 북극하고 거기를 쫙 이은 점을 영도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왜 지네 맘대로 정했냐고? 옛날 사람들이 정했으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우리 따라가야지, 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동쪽이거든.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동경 127도 정도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 일본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일본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중국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있는데, 요쪽이 동쪽이고, 요쪽이 서쪽이거든. 그래서 일로 돌아가면 동경이고, 일로 돌아가면 서경이에요. 서경. 그래서 동경하면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그래서 얘도 요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라서 우리가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서경 없나요? 얘는 서경 없어요. 얘는 서경 없고 마이너스 동경이라고 합니다. 한 개만 정했어요. 편하라고.
석영이 있는 게 더 편한가? 동경이고요. 여기가 각의 크기, 여기 기준점이 시초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각도를 표시할 때도 우리 좌표 평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으로 잡죠. X축의 양의 방향. 그래서 요만큼 돌아가서 45도면 동경 45도.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9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한 바퀴 돌면 300도가 되는, 360도가 되는 거예요. 360도.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뭐 마이너스 90도라고 할 수도 있고 270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때 2번 각의 방향. 동경 OP가 O는 여기를 O라고 하는 거고요. P는 그냥 여기 아무데나 P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동경 OP가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시계 바늘 방향의 같은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각도라는 게 있는 거고요. 자, 일반각 읽어볼게요. 시초선 OX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XOP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 OP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 그러나 OP가 위치가 정해져도 XOP의 크기는 동경 OP가 회전한 횟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동경이 여기 45도 위치에 딱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동경 OP를 나타내는 이 세타를 45도로만 표현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온지 모른다는 거지. 여기서 바로 출발해서 여기 딱 왔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동경 OP가 어떻게 돌아서 왔는지는. 그래서 요걸 표현하는 방법을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각. 그래서 일반각은요 편해요.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정수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n이 0이면은 여기서 바로 온 동경을 말하는 거고 n이 1이면 360을 한 바퀴 돌아서 온 동경을 말하는 거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른 다음에 다시 45도를 간 각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각은 그냥 요거 붙여주는 게 일반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85페이지에 4번 4분면의 각. 4분면이 뭔지 알죠? 4분면은 4분면이에요. 4분면. 4등분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 평면을 4등분을 한 거야. X축, Y축 이렇게 그리면 면이 4등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죠? 4분면 중에 4등분 된 것 중에 첫 번째다 해서 1, 4분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를 2, 4분면, 여기를 3, 4분면, 여기 4, 4분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각이 나타내는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이다? 1,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경들은 크게 4종류로 나눠요. 1, 4분면의 각, 2, 4분면의 각, 3, 4분면의 각, 4, 4분면의 각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때 동경 OP가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같이 좌표축 위에 있을 때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개념 체크 1번 볼게요. 다음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1번 마이너스 390도. 야, 마이너스 390도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360도 도른 다음에 30도 더 가야 되죠? 요쯤에 있겠네 이렇게. 2번 마이너스 30도. 똑같네요. 3번 330도. 맞아요? 330도? 300, 270 간 다음에 여기 30도면 여기서 여기 60도잖아요. 그렇죠? 270 간 다음에 60도 더 가는 거니까 330 맞네요. 그렇죠? 4번 690도. 360도 빼보면 되지 뭐. 360도 빼보면 그럼 3번이랑 똑같네요. 그럼 정답은 보나마나 5번이네요. 2번 다음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여라. 1번 마이너스 240도. 마이너스 240도는 마이너스 180도 간 다음에 60도 더 간 거죠. 2, 4분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4번 마이너스 1000도 젠장. 마이너스 1000도. 마이너스 1000도 어떻게 할까요? 그럼 2바퀴 돌려요. 마이너스 360을 몇 바퀴 갈 수 있는지 재보면 돼요. 2번 가나? 네. 720도 간 다음에 200, 280.
280도 더 가야 되나? 네. 280도 이렇게. 그럼 280도 가면 여기 180이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100도 더 가야 되네. 어? 네. 100도 더 가야 된다고? 아, 그럼 1사분면까지 오겠네. 넘어갑니다. 필수 유형 1. 사분면의 각.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이 친구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는 거죠.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 3분의 세타는 당연히 1사분면 아니야? 그런데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사분면을 다 구하라고? 이래서 친구들이 많이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1사분면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사분면의 각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도부터 90도까지라고 표현하면 3분의 세타는 당근 30도랑 0도 해가지고 1사분면 아니냐고. 아까 그 영도 90도 안 그래서 0도 90도 빼자고? 그래 빼자고. 그래, 좋아. 그래서 요때 빼도 뭐 1사분면에 가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재하는 사람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1사분면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1사분면의 각을 0도 90도로 표현한 거는 0도랑 90도는 일반각이 아니에요. 특수각이라고. 0도는 일반각이 아니에요. 90도도 일반각이 아니라고.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요거 붙인다고요. 요거. 그래서 여기도 일반각으로 표현해 줍니다. 여기다가 360의 정수배를 붙여주는 거예요. 360n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360n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럼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도 3 나눠야 될 거 아니야? 120n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120n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n의 값에 따라서 얘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져요. n에다가 0 넣어볼까요? 그럼 아까랑 똑같네요. 그쵸? 그러면 1사분면이 나오네요. 0도부터 3분의 세타. 이게 도 써줘야 돼요. 30도 해가지고 얘는 1사. 만약 n이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0도부터죠. 그쵸? 여기 360도 n이니까 다 붙여줘야 돼요. 여기 안 쓰면 안 돼요. 120도부터 150. 여기는 어때요? 여기 n에다 1 넣으면 150도죠? 얘는 몇 사분면이에요? 120도 이쪽에 있죠? 이쪽에. 그래서 2사분면. 얘는 2면요. 240도부터 270. 여기다가 2는 240, 30, 270이죠.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 n이 3이면요? 360. 그러면 360이니까 360도부터 390도. 390도? 네. 얘랑 똑같죠, 그쵸? 네. 얘랑 똑같으니까 요렇게 세 개가 n이 이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요 뒤로는 3일 땐 이게 나오고 4일 땐 이게 나오고 5일 땐 이게 나와요. 6일 땐 이게 나오고 7일 땐 이게 나오고 8일 땐 이게 나오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래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여기 이렇게지. 원래 세타는 여기였어요. 1사분면의 각은 여기였는데 n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0도부터 30도까지 여기고요. 이렇게 0도부터 30도까지 여기가 시초선. n이 2일 때는 240부터 아니죠. 120부터 150까지. 120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서 30도 더 갔죠. 이렇게 120부터 150까지. n이 3이면요? 아니 2면이 240부터 270 여기니까 240은 이쪽이죠. 이렇게. 오케이? 자, 3분의 세타하면요, 얘가 3등분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래서 쫙 꾸려져요, 이렇게. 4분의 세타하면 4등분 쪽이죠. 오케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몇 사분면의 각이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1사분면에 2, 3, 3사분면에 뭐가 나오면 반드시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주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오케이? 뭐 수능엔 잘 안 나와. 내신 때 조심하시면 돼요. 내신 때. 닮은 꼴 문제 1-1. 세타가 3, 4분면에 갈 때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사람 모두 구하여라. 세타가 3, 4분면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 360. 3, 4분면은 일단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180부터 270까지. 270까지라고 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360n을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360n. 그러면은 2분의 세타는요?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135도 플러스 180n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2로 나누면은 180n 더하기 90도 이렇게. 그래서 n에다가 1, 2, 3, 4 0부터 넣으세요. 0, 1, 2, 3 이렇게 넣다 보면은 반복이 됩니다. 2분의 세타 하면 2개씩 반복이 되고요. 3분의 세타 하면 3개씩 반복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일까요? 2, 4분면. 0이면은 2, 4분면이죠? 90도부터 135도까지니까. 2, 4분면이고. 그림 그려볼까요? 원래는 3, 4분면 여기였는데요. 2로 나누면요. 90도부터 135도까지 여기랑요.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180 더하기 45도네. 270도. 180 180 더하기 90. 180 더하기 9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둘로 쪼개졌죠, 이렇게. 가끔은 보기에다가 그림 그려놓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좀 더 쉽죠, 그림 그려놓는.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필수 유형 2 두 동경의 위치관계. 세타는 0도부터 180도다. 이거 일반각 아니죠? 특수각이에요. 네. 0도부터 일반각 180도다. 이때 두 각 세타와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가 있는 거야. 세타가 있는데 걔를 7배를 한 거지.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어떤 세타를 하나 잡아가지고 얘를 7배를 했어요. 그럼 7배를 했더니 똑같아졌대. 신기하네. 그러면 이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여라. 모두? 여러 개란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구해? 7세타는 세타. 7세타는 세타? 그럼 세타는 0? 아니요. 자, 그 밑에 유형 특허 봅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관계식.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각각 알파와 베타일 때 정수 n에 대하여 두 동경의 위치에 따른 그래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거기에 네 가지가 나와요. 두 동경의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 다음은 x축 대칭인 경우, y축 대칭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경을 일반각으로 인식을 해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두 동경이 일치하면 이렇게 그냥 갖다고 놓으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0밖에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래서 일치했다는 건 뭐냐면 세타에서 360도의 정수배만큼 같다는 거야. 그렇지 않나? 다른 말로 하면 요만큼이 7세타인데요. 7세타.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한 바퀴가 되든 두 바퀴가 되든 세 바퀴가 되든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면 빼면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합니다. 일치하면.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인 거지, 이렇게. 그럼 베타에서 알파 빼면 어떻게 되죠? 베타에서 알파 빼면 180도 나오죠, 그쵸? 네. 근데 이게 몇 바퀴 도른 다음에 180도인지 모르는 거야. 몇 바퀴. 그래서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써줍니다. 오케이? 다음.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요만큼이 알파인데 이만큼 돌아서 온 게 베타가 있는데 여기가 베타인데 요만큼이 베타인데 여기가 알파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X축 대칭이 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더하면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더해주면 360도 되죠, 그쵸? 여기에다가 360 정수배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360 정수배에다가 n 더하기 1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n이 정수잖아. 그럼 n 더하기 1도 정수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냥 정수배 이렇게. 오케이? 베타 더하기 알파 해주면 한 바퀴가 된다 또는 두 바퀴가 된다 이런 뜻이죠. Y축 대칭도 있어요. Y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만큼이 알파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베타가 여기만큼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베타 이렇게. 그럼 Y축 대칭이면 여기가 몇 도 나오겠어? 알파도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베타랑 알파랑 더해주면 180도가 나오겠죠? 여기 뒤에다가 360 정수배 붙여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7세타 빼기 7세타하고 동경이 같으면 빼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0도 나오잖아. 0도, 그치? 0도. 0도에다가 360 정수배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총 네 가지 있을 수 있고요. 특별한 게.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저거 해볼게요, 이제 요거. 그러면 6세타, 저기서 이제 7세타 빼기 세타 6세타 되잖아요. 6세타가 360도의 정수배가 되죠, 그쵸? 그럼 세타는 60도의 정수배가 되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세타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 0도부터 180까지라 그랬죠, 그쵸? 0하고 180이 이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면 이제 세타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세타에다 0 넣으면 안 되죠? 네. 그럼 1 넣어주죠. 60도. 2 넣어주면 120도. 3 넣어주면 180도? 안 되고. 아하. 세타와 7세타가 일치하는 세타는 요 범위 안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해줍니다. 이해되니? 할 수 있겠니? 이해돼요? 안 돼요? 빨리! 밑에 문제 2-1, 1, 2, 3번 3개 풀어봅니다. 시작.